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얘기는 내일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어제 판결이 났죠? 2심 판결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네. 어제인 28일 오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네.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서 김 전 차관은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네. 이날 선고가 끝난 뒤에 김 네. 전 차관은 협심증이 있다고 하면서 협심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요. 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일부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김 전 차관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는데요. 네. 김 전 차관의 가족으로 보이는 한 방청객은 법정 구속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김 전 차관은 성접대를 포함해서 3억 원대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네. 1심에서는 스폰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을 했었지만 네.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네. 뭐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달라진 건가요? 네, 1심의 무죄 네. 판결이 뒤집힌 부분은 스폰서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네. 8년 동안 신용카드와 상품권을 받았쓰는 등 4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네. 1심은 이 금액과 검사로서 김 전 차관의 직무 사이에 네. 연관성이 없어서 유죄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단을 했지만 네. 2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최 씨는 네. 1998년 뇌물 혐의로 검찰 특수부 조사를 받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전해 등등의 일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최 씨는 김 전 차관과 친분을 이어오면서 신용카드와 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신용카드와 상품권을 건넨 속내에 대해서 네. 2심에서는 최 씨는 김 전 차관에게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네. 사업과 관련해서 또다시 특수부 조사를 받는 경우에 김 전 차관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네. 뇌물 경우로 보기에는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으면은 뭐 단순히 호의로 준 돈은 뇌물이 아닌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심에서는 김 전 차관도 최 씨가 특수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네. 최 씨에게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네. 최 씨가 준 돈은 단순한 호의가 아닌 대가였음을 김 전 차관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이런 판단 아래서 2심은 최 씨가 8년 동안 제공한 뇌물 액수를 하나의 죄로 묻고 네. 이렇게 본다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있었던 1심에서는 네. 최 씨로부터의 금품 수수 기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네. 2009년 이후 범죄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네. 2009년 이전 범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봐서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이후의 금품 수수도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네. 전체 뇌물 수수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포괄일죄로 적용을 해서 유죄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포괄일죄가 뭔가요? 네, 포괄일죄라는 네. 것은 형법상 개념으로요. 네.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 요건으로 해당해서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네. 우리 판례는 포괄일죄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일 것, 두 번째로는 범행 기간이 일정 기간 계속해서 행해질 것, 네. 세 번째는 피해 법익이 동일할 것, 이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각 범행은 경합범으로 보게 됩니다. 경합범은 또 뭔가요? 네,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네. 범위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네.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네. 경합범이란 쉽게 말해서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이 2개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네.
경합범에는 구체적으로 상상적 경합범과 실체적 경합범이 있습니다. 네. 그 먼저 상상적 경합범이라는 것은 네. 그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강도가 경찰관을 상해한 경우에 네. 그 강도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를 동시에 충족해서 네. 상상적 경합범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개의 죄 중에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그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것은 네. 그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우리 형법은 네. 그 일정한 가중의 방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해자를 1회 강간한 후에 네. 그 다시 강간한 경우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는 경우에는 그 간음 행위시마다 각각 한 개의 범죄가 되어서 네. 수개의 강간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강간죄보다 경합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이게 뭐 김학이 성접대는 그런데 면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2심 재판부는 네. 1심과 마찬가지로 네.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그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1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윤 씨로 받은 뇌물 액수 중에 1억 원은 네. 그 김 전 차관이 여성 A 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네. 그 윤 씨가 A 씨로부터 받아야 할 상가보증금 1억 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의 제3자 네. 뇌물입니다. 이에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은 네. 그 윤 씨가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뇌물인 3천여만 원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결정이 됐습니다. 네.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네. 그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은 됐는데요. 네. 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면소는 이제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되는 판결입니다. 네. 김 전 차관이 받았다는 성접대를 네. 뇌물로 본다고 한다면 액수가 1억 원 미만으로 평가되는데요. 네. 그 1억 원 미만의 뇌물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시효가 완성됐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2008년 2월까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 김 전 차관의 경우에 네. 2년 8개월 전에 시효가 종료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에 등장하는 남성이 네. 그 김 전 차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접대는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김 전 차관이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네. 1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는 그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게 뭐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김 전 차관을 준엄하게 질타했던데 좀 뭐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재판장이었던 네. 그 정준영 부장판사는 네. 김 전 차관을 일으켜 세운 뒤에 네. 고위 공무원이자 검찰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다른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임에도 네. 장기간에 걸쳐서 알선 명목으로 4천만 원이 넘는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익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나 공소 제기 등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그 직무 집행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라고 하면서 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공판검사는 최종 변론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서 네. 사회적인 문제였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네.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은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공판 직후에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네. 검찰도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번 2심 판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그 김 전 차관은 네. 그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후 2013년과 네. 2014년에 그 특수강간 혐의로 2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봐주기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요.
지난해 5월에 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3차 수사팀은 특수강간 대신 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네. 혐의를 적용을 해서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었는데요. 네. 수사기관에 지연된 부분이 이제 네.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하면서 이제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뭐 자신은 무죄라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하니까 대법원 판결까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